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오늘 또 권은영 박사님의 중화미각으로 보는 중국 문화 시간입니다. 그 사이 몇 차례 그 중국 음식으로 보는 문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나날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오늘은 이 쌀 얘기, 밥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밥 얘기하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쌀떡에서 인심 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고급 쌀 얘기, 네. 그리고 중국 갔을 때 중국 분들은 이상하게 볶음밥을 먹더라고요. 네. 우리처럼 백반 먹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볶음밥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양저우 차오반, 양주 볶음밥입니다. 그래서 중국 갔을 때 그 볶음밥 얘기할 때, 주문할 때 이 단어를 모르면 이제 촌사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의 강남 지역, 이 강남이라고 그러면 한강처럼 이 강남이 아니고 양자강 이남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 장강 이남 지역의 주식은 그 지난번에 밥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중국은 북면 남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남쪽에서는 쌀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주로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북경 갔을 때 너무 밀가루 음식이랑 면이랑 빵이랑 많아서 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쪽으로 좀 놀러 가니까 밥이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 쌀이랑 좀 비슷하고 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중국이 농업 국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곡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쌀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아파트 주변도 보면 그렇고 네. 죽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식당 가면 우리는 이제 계란이라고 생각하지만 계란이 아닌 이제 뭔가 잘 모를 이제 계란처럼 생긴 오리알 그거를 삭힌 거죠, 그게. 네, 삭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소금에다가 네. 오랫동안 넣어놓고 삭히거나 하는 그런 비단 쇼, 예, 쇼로우조라고 해서 피단하고 그다음에 송화단이라고 부르는 그 계란류, 예, 알류랑 그다음에 이제 고기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참기름 쭉 두르고 다진 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그 향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손이 막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아파야지 먹는 게 죽이었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이렇게 미음 먹고 막 아프다고 그래야 먹는 거였는데 아침에 죽을 먹거나 밥보다는 죽, 그리고 조금 먹는 좋은 거, 두유류, 혹은 이제 면보다는 이제 빵 같은 거, 만두 중에 포자 이런 거를 주로 먹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이 쌀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요. 네. 네. 농경 문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보면은 쌀 얘기하시니까 쫑쯔도 많이 먹잖아요. 네, 대나무 잎에 싼 네네. 이제 밥. 그렇죠. 대나무잎 혹은 연잎 이런 거를 이제 싸서 먹는데, 혹시 대만이나 중국 대륙에 여행을 가보시면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아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잎을 싸가지고 그 안에 찰밥 넣어서 고기도 들어가 있을 수 맞아요. 있고, 예, 그렇죠. 예, 대추도 있고 노른자 넣기도 하고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양주 지역 일대 절강성, 강소성 이쪽 지역에서 많이 이제 시작되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죽, 쫑쯔, 다 이제 쌀로부터 시작되는 네. 거고. 그래서 오늘 얘기 주제는 이제 양저우 차오반, 그 양주의 볶음밥인데. 네. 그래서 볶음밥을 보리쌀로 볶음밥 하는 경우 우리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양저우 볶음밥 할 때 그 쌀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양저우 쌀은 왜 이제 유명해졌나요? 사실 양주쌀이 유명하다기보다는 네. 양주라는 지역으로 인해서 이 밥에 대한 이름이 붙여졌어요. 저는 이제 양주에 한번 놀러 갔는데 양주 식당에 가서 딱 펼쳤더니
양주 볶음밥이 메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양주에는 양주 볶음밥이라는 그러네. 메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야지 양조 저빵이라는 그렇죠. 메뉴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주에선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이 양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재밌는 지역이에요. 이 남북을 가르는 이제 그 장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회수라고 해서 온대와 열대를 가르는 물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부터 이제 상해가 굉장히 그 상업화되고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는 상해라고 하지만 그 전에 뭐 명대나 당대나 그 전부터 이곳에는 염상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들, 돈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가장 좋은 쌀이 바로 이 양주에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쌀로 기름에 볶은 거죠. 그런데요, 뭐, 이제 네. 농담도 그렇게 하지만, 번띠의 최고의 그 식당, 네. 맛있는 식당, 거기는 네. 진짜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네. 그것은 베이징에 가면 진짜 있다. 그래서 그쵸. 최고의 주방장은 네, 이제 북경에 가 있다. 그렇죠. 돈이 있고. 그렇듯이 네. 바로 이제 돈 모이는 곳에 쌀도 네, 좋은 게 있을 수 맞습니다. 있다. 네. 참 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네. 근데 저는 양주 차오빵 얘기를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장쩌민주석. 아, 맞습니다. 바로 양주 예,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대 통계를 네. 보면 네. 명청시대에 장원급제한 사람들의 55%가 저장성, 장수성 예, 맞아요. 출신이고 예. 그 중에서 양조 출신들이 월등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천재의 고향들. 맞아요. 예. 네, 사실은 장쩌민도 천재라는 거죠. 그렇죠. 장저민이 한 일 중에 우리한테도 좀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최치영 기념관. 또 아. 마치, 예, 그곳에 양주에 세워진 것도 강택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양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최치영 기념관인데요. 천재들이 많고, 돈도 모이고, 모든 물건들이 다 같이 이곳에서 모여서 어우러져서, 나온 곳이라고 해요. 저도 중국 가서 먹어본 음식 중에 그 진회 음식이라고 해서 그 회수를 이렇게 그쪽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되게 그러니까 연회상 같은 게 있어요. 가장 맛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뭐 회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중국의 유명한 고사가 이 강을 북쪽으로 건너면 탱자가 되고 밑으로 오면 이제 귤이 된다고 하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남북이다. 강남 강북 그럴 때 그냥 쉽게 우리는 이제 얘기할 네. 때 양자강을 중심으로 강남 네. 강북이지만 실제로 중국의 남북의 경계선은 네. 이 칠링산맥하고 네. 해수하고를 연결하는 맞아요. 선, 네. 거기 이제 겨울에도 영하로 안 내려가는 그렇죠. 지역. 이제 그래서 그런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고 기온 좋고 이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양사강이 그 쌀과 물고기가 넘치는 데니까 네. 이제 은퇴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위 관리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오게 되고 그러면 인재도 모이고 돈도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꼽히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 당연히 최고일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양주 볶음밥이라는 게 네. 원래 이름은 아니었다고 그러고 이게 수양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원래 이름은 이제 그 양주 볶음밥의 전 모습이죠. 그는 우리가 쇠금반이라고 해서 금가루, 황금가루를 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양제가 양주 옛날에 강도라고 불렀는데 그 양주 지역에서 먹는 원래 수양제가 먹었었던 달걀 볶음밥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볶음밥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 소금 조금 간해가지고 달걀 볶음밥 너무 맛있잖아요. 파 좀 넣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음식이 이제 양주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지역에 아무래도 강도 흐르고 물도 많으니까 뱃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뱃사람들이 점심에 먹었던 거를 이제 저녁에 데피기 위해서 좀 데워 먹으려고 거기다가 온갖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볶아 먹게 된 게 이제 그 다음으로 양주 볶음밥의 다음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서 정착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냐. 그냥 볶음밥 저는 상해 오래 있으면서도 그 양조 차오반 그냥 딘차이에서 먹기만 열심히 했지. 네. 그 뒷면에 이제 그런 네. 스토리가 있는 것 정말 잘 몰랐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양주볶음밥의 특징이 말씀하신 계란 이건 네.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네. 그 여기는
해군하고 이 육군이 다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네,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주에서 이게 발전하다가 어떤 지방관이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양주에 이제 그도 이제 굉장히 예민 정신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병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양주에 있는 온갖, 왜냐면 다 모이잖아요. 해산물도 뭐 있죠, 육류도 있죠, 그렇죠. 뭐 옥수수, 뭐 안두콩, 당근, 뭐 온갖 것들을 한 10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단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볶음밥을 해 먹게 됐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가면 시진 차오판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10금 볶음밥. 그것이 이제 원래 양주 10금 볶음밥이었던 거죠. 근데 중국의 업그레이드는 네. 뭐 이게 사실은 끝이 사실은 없어요. 네. 없고 뭐 워낙 원자재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스토리텔링을 붙이고 그쵸. 또 이제 최고 요리사들이 가서 이제 네.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지역색에 이름을 붙으면 이제 특산이 돼버려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것도 이게 그 가경제 때 그 이병수라고 하는 지방관이 네. 또 있었네요. 그래서 네. 중국의 음식은 전부 이게 이 관료들, 그쵸. 황제들 네. 이쪽하고 다 연관이 있어야 이제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북경에서 강남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신의 어떤 입맛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음식을 이제 섞어보고 예. 그리고 맞게 해보고 거기서 이제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먹어온 사람이 사실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지방관들이 내려와서 만들고 뭐 저쪽에 이제 복건성으로 넘어가면서 또 거기에서 또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청대 같은 경우는 황제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면 중국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남쪽 지방은 이제 남성들이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상하이 같은 그쵸. 경우 저녁 때 보면 자전거 타고 파하고 네. 돼지고기 사는 사람은 맞아요. 이제 남자들이 맞아요. 그 슈퍼에 가서 네. 이제 많이 사고 네. 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동파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네. 이제 관리가 사실은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남쪽 지방의 관리들은 이 요리사의 기질들이 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뇌생남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 그죠? 하잖아요. 요생남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이병수나 네. 이제 소식 소식이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요생남이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수민족하고도 쌀 관계가 있다고요? 네네. 소수민족, 이민족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서남 지역에, 중국의 서남 지역의 어떤 그 이민족들이 사실 오색 찰밥이라는 거에서 절기에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좀 나와 있는데, 색깔 염료를 넣어서 싹을 쫙 물들여가지고 찰밥을 지어 먹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이민족들의 신화에서 쌀의 기원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네.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너무나 이제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 이제 신화를 보면은 하늘이 굉장히 낮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대나무가 끝이 이렇게 휘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나무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더 이상 못 자랄 정도의 그런 높이로 자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신이 위에 있는데 너무 낮으니까 이 다화라는 그 흘로적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는 꺼아우즈라고 하는데 이 흘로적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계속 놀러간 거죠.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올라갔더니 너는 이렇게 뭘 하느냐고 맨날 하늘에 놀러 오니 약간 좀 불만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놀러 오니 이러면서 그랬더니 뭐 할 일도 없고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너네는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뭐 대나뭇잎이나 뭐 죽순 이런 거 먹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천신이 이렇게 조그만 이 천에다가 그 씨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벼랑 조랑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절대 내려가기 전에 펴보지 말고 땅에 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심어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펴본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슉 날아가서 이제 벼가 심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잎이나 이런 건 가축한테 먹여라 그래서 농사 짓고 가축한테 뭐 먹이고 이러냐고 바빠가지고 하늘에 못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쌀에 대해서 혹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하왕족 선사시대부터 쌀을 지어서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이제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뭐 서방으로 얘기하면 째개 콩나무하고 그렇죠. 똑같은 건데 약간 그런 네.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농경사의 베이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다가 네. 모든 걸 이제 끌어맞추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쌀의 중요성을 하늘과 같이 맞닿게 네. 만드는 것. 네. 그거는 뭐 또 굉장한 상상력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중국에는 뭐 문학도 전공하셨지만 네. 이게 쌀이라는 제목에 소설 때 있다고 하면서요. 네네. 수통이라는 작가가 지은 쌀이라는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쌀이 먹는 거, 안식, 뭐, 이제 배부르게 하는 평안을 주고 이러는 것을 천신이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화가 있었지만, 사실 이게 쌀이 재물이 되면서 사람의 어떤 욕망을 표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표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 인간에 대한 어떤 본성을 연구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 이제 쌀이라는 작품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원래 이제 홍수로 이제 집안이 망하고 고아가 되면서 도시로 이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뭐 청소하는 일, 뭐 세신 뭐 이런 거 막 일하고 그러다가 그 쌀집 앞에서 맨날 자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그래서 그 주인이 너는 왜 저기 가서 자지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했더니 쌀 향기만 맡으면 너무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착취를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한 사람이 좀 이런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이제 못 살게 굴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주인에 대한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인간을 바꾸게 되고, 어떤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으로 육신이 망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소설에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네. 뭐 한국도 사실은 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재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의 뭐 최고 재벌 그 삼성도 창업자는 이제 대구에서 그 쌀 미곡상, 미국상.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의 창업자도 또 쌀장사부터 시작을 역시,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쌀이라는 것이 먹는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중국 가서 정말 입맛에 맞는 쌀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북경을 갔기 때문에 정말 맛이 딱 맞아야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양주에서 호주 절강성 쌀 뭐 이런 걸 맛보고 흑룡강성 쌀 이런 걸 맛보면서 이제 조금 한국 쌀하고 맞는 그런 입맛을 맡게 되긴 했어요. 쌀은 한국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양조우 차오판의 맛은 정말 한 번 맛보면 잊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유혹의 맛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볶음밥 그러면 중국집에 전화해서 그냥 그 그쵸. 짜장면 값하고 같은 정도의 밥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동대문 볶음밥이나 서대문 볶음밥이나 뭐 이태원 볶음밥이나 우리는 별 차이를 그냥 볶음밥으로 그렇군요. 가는데, 이 중국의 양조우 차오판은 그거 모르면 진짜 간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 중국에서 살아봤냐, 뭐 공부해봤냐, 일해봤냐 그럴 때 그 양조 차오판으로 이 검문 검색할 때 사실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 그러니까 뭐 중화요리집 말고 그냥 중국인이 한다는 음식점에 가면 꼭 볶음밥을 시켜 먹어봐요. 그러면 그 맛을 보면, 이 사람이 볶음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쌀의 맛을 어떻게 잘 살리는지를 보면, 여긴 계속 와도 되는 곳, 여기는 다음엔 오면 안 되는 곳을 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볶음밥은 저한테는 그 약간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그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예, 오늘은 그 양조 차오판, 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볶음밥의 유래, 그리고 거기 쌀에 관한 것, 거기에 또 재미있는 지리에 관한 것, 또 거기 기후도 같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문화까지 이어지는 그 중국의 쌀 문화이자 먹는 문화, 밥 문화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우리 클로징으로 권 박사님 네. 주시는 것처럼, 네. 그럼 중국인에게 있어서 쌀이라는 건 뭐냐? 중국인도 중국인이지만 저한테도 쌀은 네. 안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안함을 저는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욕망도 필요하지만 밥이 쌀이 있는 순간 모든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쌀은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 굉장히 네. 좋은 정말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쪽은 쌀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전쟁하고 죽이고, 네, 중원은 그렇죠. 근데 남쪽은 이제 양상이 나면 물고기하고 쌀이 너무 넘쳐서 평화롭게, 그렇죠. 그리고 평화로운 곳에서 문학하고 예술이, 네. 그리고 이제 정신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올지 못하는, 그래서 네. 뭐 유교 문화는 사실은 투쟁의 문화고, 그렇죠. 노장 사상은 이제 뭐 요즘으로 얘기했을 때 욜로 같은 느낌인데, 그 수준으로 보면 이제 그게 훨씬 더 높은 문화의 수준인데,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게 쌀이 있고 없고로부터 시작이 된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예. 매번 뭐 우리가 시리즈를 할 때마다 참 많이 배웁니다. 배우고 모르고 있던 그 중국. 앞으로도 차근차근 조금 더 많은 중국 문화 배워가겠습니다.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권은영 박사의 중화 미각으로 보는 중국 문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